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 체험 건강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특히 이제 요즘에는 영하 13, 14도까지 올라가서 올해 중에 가장 힘든 추운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증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수족냉증인데요. 이 수족냉증이라는 것은 이제 손발이 찬 거죠. 손발이 찬데 다른 부위는 또 이제 같이 찰 수도 있고, 아니면 손발만 찰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수족냉증은 손발만 유독 찬 증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몸통에서 한 3도에서 5도 정도, 더 온도가 떨어지는 경우, 그걸 이제 수족냉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수족냉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이제, 혈액이 많이 안 가서 그럽니다. 혈액이 충분하게 빨리 돌게 되면 손이 좀 따뜻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혈액이 충분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말초에 손을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손발이 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발이 차지는 것이 이제 혈액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손발이 차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제 혈액은 어느 정도가 있는데, 말초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는 경우도 이제 손발이 찬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상당수 환자가 이제 이게 상열 하한증으로 인한 손발이 찬 증세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원래는 이 열이 많아가지고 가슴하고 머리에는 열이 많이 올라가는데 손발과 아랫배만 차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열 하한증, 위에는 열이 많고 아래는 차지는 그런 증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이 이제 혈액이 부족한 경우, 말초 순환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상열 하한증으로 이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는 경우에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수족냉증은 이제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 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남성들은 이제 혈액의 소모가 많지가 않은데, 여성들은 이제 생리를 함으로써 이제 혈액 소모가 많다 보니까, 혈액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은 이제 활동성, 끈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활동성이 적다 보니까 또한 혈액순환이 좀 덜 돼가지고, 말초순환이 덜 돼서, 수족냉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문화적으로 본다면 이제 남성들에 비해서 이제 여성들은 많이 억눌려 있다 보니까 그것을 풀리지 않으면은 이 화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화병이 생기면서 이제 상열 하한증으로 오는 증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들의 수족냉증, 위장이 약해가지고 이제 수족냉증이 많이 올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족냉증이라고 하면 이제 손발만 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 손발이 차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도 이제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형적인 소음이나 이제 몸이 찬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손발이 찰 뿐만 아니고 몸통이고 온몸이 다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장육부에 모두 찬 기운이 있기 때문에 혈액순 모든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은 이제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요? 그것은 이제 일단 손발부에 이제 손발이 많이 차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제 겨울이라든가 날씨가 많이 춥게 되면은 이제 손발이 많이 썰렁해지고 차지면서 만일에 외부에서 찬 것을 많이 만진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역시 이제 동상에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나 발에 이제 동상이 걸리기 쉽고요. 또 이제 말초 순환이, 손발이 이제 순환이 안 되면은 이제 혈액이 잘 안 감으로써, 손목, 손가락, 손목, 팔꿈치, 그리고 발가락, 발목, 무릎 등과 같이 이런 부분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차지면서, 관절의 통증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증이 오는 게 이제 추운 날 더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냉기가 이제 손발을 넘어가지고 이제 위장하고 소장, 대장 같이 이제 내부 장기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위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장이 차다든가 차서 이제 설사를 하거나 경우에 따른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또 소화도 안 되고 위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그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증세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열 하한증으로 인한 수족냉증, 이제 손발이 차리면 차질수록 상대적으로 이제 머리와 가슴에 열이 많이 올라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 가슴까지 몸이 이제 많이 찬 것을 느끼는데 머리에만 열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혼선이 오죠. 자신의 몸이 찬 건지 더운 건지.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그냥 그 가슴 위쪽으로 열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머리가 아프다든가, 잠이 안 온다든가, 그리고 어지럽다든가, 그리고 이제 얼굴에 이제 그냥 얼굴에만 그냥 여드름이 그냥 가득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발은 굉장히 차죠. 그리고 이제 중이염이라든가, 결막염, 비염, 그리고 구내염 등과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손발이 차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제 인삼이나 홍삼이나 쑥이라든가 옛날에는 부자 같은 거, 요새는 이제 오딱 같은 거, 옷을 또 많이 먹는데 이것은 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찬 사람들한테는 괜찮은데 상열한증으로 인한 그런 분들은 이 오딱이나 부자라든가 인삼, 홍삼 등을 먹게 되면 열이 처음에는 좀 따뜻한 것 같은데 이 열이 다시 머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하고 가슴 쪽으로는 이제 열이 더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손발은 점점 더 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족냉증을 이제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예방법이나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전신에 냉증이 있는 경우, 온몸이 찬 경우죠. 체질적으로 봐서 이제 소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손발이 찬 경우면서 몸통이나 머리나 온몸이 다 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해야 되죠. 몸도 이제 항상 따뜻하게 해야 되고, 생활도 따뜻한 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음식을 먹더라도 차게 먹지 말고 따뜻하게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열을 내는 음식으로서는 파, 마늘, 생강, 고추, 그리고 쑥 있죠. 쑥과 같은 것을 이렇게 좀 따뜻하게 먹으면은 이제 몸의 냉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상열한증으로 인해 가지고 수족냉증이 온 경우에는 상당히 판단하기가 힘들죠. 일반인들은. 자신의 몸, 심한 경우, 이제 머리에만 열이 있고, 가슴 아래는 전부 다 냉증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몸을 이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인삼이라든가 홍삼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먹게 돼요. 그런데 먹을 때는 좀 따뜻한 것 같은데 그 열이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머리 쪽은 점점 더 심해지죠. 그래서 이제 머리에 이제 머리 아프다든가 잠이 안 온다든가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생긴다든가 아니 머릿속에 여드름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구내염, 중이염, 비염, 구내염, 결막염 등과 같이 얼굴에 생기는 여러 가지 염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열한증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에는 이제 좀 시원한 음식이 좋습니다. 오이라든가 호박이라든가 상추, 우엉, 그리고 버섯 종류, 콩 종류, 미역,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 그리고 해물류 등과 같이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몸의 머리에 있는 열을 좀 쭉 내려주게 되면은 찬약을 썼지만, 그렇죠. 몸은 좀 따뜻하게 되고, 역시 손발도 따뜻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 이제 냉증이 있는데 이것이 아무리 해도 잘 안 낫는 경우에는 이건 상열한증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은 다음에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족냉증은 어떻게 알 수 있으려나요? 수족냉증은 이제 본인이 많이 알죠. 항상 이렇게 손을 만져도 썰렁하고, 또 이제 만일 이제 어떤 상황이 돼서 이제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하는 경우에 따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이게 너무 그냥 차가지고 썰렁한 것을 오싹한 기운을 느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수족냉증은 이제 본인이 많이 느끼게 되고요. 만일 정확한 진단을 하고자 하면은 이제 경피 온열 검사,
즉, 이제 적외선 체열 진단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손발이 아주 파랗게 나옵니다. 가슴하고 몸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연두색이라든가,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좀 열감이 있는데, 수족냉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손발만, 시퍼렇게 그냥 이렇게 나와서 이제 찬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족냉증은 이제 날씨하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수족냉증이 심한 분들은 보면은 이제 가을만 되면 이제 추위를 많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못 속에서 춥고, 그때부터 이제 손발이 이제 점점점 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을에도 찬데 이제 겨울만 되면은 이제 뭐 난리가 납니다. 손발이 썰렁해가지고 뭐 거의 활동하는데도 그냥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겨울에 특히 이제 보온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반대로 이제 수족냉증은 이제 여름이 되면은 좀 편합니다. 봄부터 이제 슬슬 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름에는 이제 편하게 오히려 이제 따뜻하니 온감을 느끼면서 좋은데요. 상열 하한증이 아주 심한 경우, 이런 경우에나 이제 수족냉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여름에도 그냥 추위를 많이 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족냉증을 이제 체질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가장 전신에 수족냉증이 오는 경우는 바로 이제 소음인이죠. 소음인은 이제 몸 혈액도 부족하고 소화기능도 약하고 몸도 차가지고 전신에 냉증을 많이 느낍니다. 몸뿐만 아니고 손발에 그 냉증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제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 등의 그 수족냉증이 온다면은 이것은 이제 상열 하한증으로 인한 수족냉증이 오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열이 극도로 그냥 가서 머리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랫배가 차지고 손발이 차지면서 수족냉증이 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 수족냉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운 겨울날 손발이 차지 않게 따뜻하게 보온을 하시고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